나스닥은 현재 0.68% 상승한 14,96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나스닥 트레이딩 전략 맞선이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매수 전략으로 유지해 주셨어요. 네, 지금 차트 간단하게 보면서 좀 설명 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파동 채널을 좀 집중을 하세요. 지금 제가 집중해야 된 파동을 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이 파동이에요. 지금 이게 마지막 매수세가 좀 단기적으로 드러낼 가능성이 커요. 오늘은 완전히 단기 트레이딩이에요. 네. 왜냐면은 일단은 제가 지금 지정을 하나 드릴 건데 짧게 손절 보는 자리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14,960포인트 매수. 네, 손절은 20호, 14,940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익절은요, 15,000 구간까지 보세요. 15,000 구간까지.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이 위험도가 있지만은 파동대로 일단은 단기성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단기성으로.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할 거고, 지금 상승에 대한 레벨링이 조금 추가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추가적으로. 이 단기 구간. 이게 마지막 파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처럼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후에. 그래서 오늘 매매는요, 여기까지 진입을 한 다음에 이절 뽑고 딱 스탑을 해버려야 돼요. 더 추가적인 무리는 없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간단한 매매 트레이딩이에요.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지금 파월 증언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전일 60분 봉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차트 보이시죠? 전일 이제 밤중에 이제 15,000 레벨링까지 접근했다가 새벽 중에 급락이 나왔어요. 이런 차트 또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위험하다는 겁니다. 15,000 레벨링까지만 보고 그 다음 스탑 끊어가야 돼요. 지금 상황은. 간단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예, 지지받고 올라가는 국면으로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익절에 대한 타이밍을 15,000 레벨링 도달하면은 바로 청산가 끊어야 돼요. 이 부분만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오늘 빅이벤트죠. 이번 주 빅이벤트예요, 여러분들. 제가 파월 관련해서 증언 내용을 좀 보여드릴 건데 화면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기본적인 거를 좀 설명을 할 건데 잠시만요. 전일 여러분들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확인들 다들 하셨겠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YOY 이제 전년 기준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측치가 이제 전일 기준입니다. 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평가를 많이 하는데 예측치보다 월등하게 상회를 했어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치가 4.0%인데 이제 4.5%입니다. 서프라이즈급이에요. 서프라이즈급. 자,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증시가 쉽게 빠지질 않아요. 알고 계시나요? 앵커님? 네. 옛날에 교육을 해드렸는데 실질금리 관련해갖고. 어제 또 그래서 바로 이제 조정을 받았죠. 네, 향후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야 될 요소는 뭐냐면은 코스피 보시는 주식 보시는 분들도 미국 국채 금리랑 이제 물가 지수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 상황은요, 여러분들 어제 잠시만요. 내용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지수 상승이 단기적인가? 파월 의장 발언에 주목해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지수 상승이 단기적인가?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을 주목해야. 이번 주 빅이벤트예요. 자, 왜 주목을 해야 되냐? 아시다시피 전일 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파월이 이제 8월에 잭슨 홀웨이라고 있어요. 이제 세계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는데 모여갖고 이제 어떤 가능성을 시사할 것이다라고 시장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파월이 어제 물가에 대한 우려로 출구 전략, 즉 돈을 푸는 거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좀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현저히 낮긴 해요. 그 가능성이. 그래서 지금 파월에 대한 어떤 입에 지금 주목이 돼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파월이 어떤 멘트를 하냐에 따라 증시가 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이해를 먼저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 화면 내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화면 다시 볼게요. 자, 명목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고 물가 상승률은 지금 우리가 봤던 CPI랑 동일하다고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질금리가 중요합니다. 실질금리가. 증시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돈이 여기 몰리기 때문이에요. 위험자산 쪽에. 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 해당되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증시의 위험자산인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이라든가 증시에 돈이 몰리게 돼 있어요. 상대성 기준으로 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치 대비해서 위험자산으로 평가하니까 부동산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지금 부동산이 가격 거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상승 여력은 이게 마이너스 금리에 해당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서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국채는 계속 내려가네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럼 이게요 마이너스로 계속 구간이 맴돌기 때문에 증시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 네. 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주 나오는 어떤 이제 리포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은 명목금리 10년물 국채 금리 왼쪽에 있는 파란색이죠. 이게 계속적으로 안정화 들어갈 거라는 내용이 많아요. 자, 그리고 물가도 고점이지만 아직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실질 금리가 당분간은 더 마이너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급락 요소는 없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악재가 없을 것이다, 당분간은. 자, 우리가 증시가 악재가 좀 끼려면은 지금 상황에서 간단하게 국채가 오르든가 물가가 조금 탑다운 돼야 돼요. 좀 고점에서 좀 내려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어제 CPI가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와버렸네. 네. 그럼 이거는 증시에 더 자금이 쏠릴 수 있는 기회가 해당되는 거죠. 음. 자, 파월이 그러면은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파월이 만약에 출구 전략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했다. 네. 그럼 단기적인 쇼크로 하방 랠리만 조정이 들어가지 더 추가 강세가 들어갈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저도 여기 랠리를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파월 멘트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최근에 단기 플레이만 계속적으로 시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증시에서 심화되기 때문이에요. 음.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명목금리가 여러분들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좀 더 올라가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자, 그럼 실질금리가 더 떨어지는 분위기예요. 그럼 증시에 자금이 쏠리는 거예요. 더 추가적으로. 더 위험 자산에 베팅을 하는 거죠. 시장이. 지금 증시가 고점인 거는 고점 부담감인 거는 확실히 있어요. 근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명목금리는 안정화되는데 투자처가 없다는 거죠. 투자처가. 오죽했으면 지금 연준이 뿌린 돈이 다시 회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겠어요.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자,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지금 집중할 요소가 아니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 제대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금리 인상 관련해 갖고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지만 한국은행에서 나오고 미국 페드에서 나왔지만은 지금 시기에서 금리 인상은 어쨌든 간에 당겨진 건 맞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냥 잠깐 이슈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집중할 요소는 무엇일까? 언제 테이퍼링 공식화 이거를 하냐 이거예요. 그럼 시장에 대한 조정을 주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는 물가 안정과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이에요. 그래야지 증시가 이제는 탑다운해서 내려가 버려요. 이게 버티고 있으면은 파월이 공식화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정분, 14,000 레벨링까지 조정분 이후에 재상승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증시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하는 명목금리는 뭐냐면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얘기를 합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 10년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10년물. 국채 금리. 우리 검색 키워드 이거 쓰면 나와요. 미 국채 금리 이렇게 치면은 미 국채 수익률. 자, 그리고 이거는요. 이제 미국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고 평가를 하는데 전일 CPI가 높게 평가되면 이게 반등이 들어가요. 미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어제 CPI가 높게 나왔다는 거는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요. 마이너스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증시가 빠질 여력이 없는 거죠. 상황이. 자, 근데 테이퍼링 관련해 갖고 앞으로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채권 수요에 대한 부분을 줄이기 때문에 명목금리에 대한 상승 효과는 있지만은 물가 상승을 제어 못하면은 의미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물가 상승을 제어 못하면은. 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야 시장이 조정이 들어갑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내려가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실질 금리가 상승하면서 증시의 자금이 빠지는 현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겁니다. 자, 리포트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화면 좀 잠깐 내리겠습니다. 자, 네, 현재는 그래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하이라이트 좀 내용만 보도록 할게요. 네, 하이라이트만. 네. 자, 지금 리스크 온 상황이에요. 자, 당장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시장 상황은요. 당장의 물가 등락보다는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통화 정책 기조를 어떻게 언급하는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어떤 말 한마디 보고 어떤 재료를 던지느냐에 따라 시장이 조정이 치는 거예요. 네. 만약에 파월이 물가 문제 없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그냥 마무리 지어버리면은 다음 잭슨 홀 회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출구 전략에 대한 공식 하나. 그럼 증시는 더 네. 상승하겠죠. 그냥 넘어가 버렸으니까 물가도 올라갔는데 실질 금리는 계속 마이너스인데 돈이 쏠리고 있는 거예요 증시에. 근데 만약에 전일 CPI가 조금 생각보다 높다. 우리는 조만간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어떤 가능성을 내버리잖아요. 네. 아무 멘트 아니지만은 이 말 한마디가 또 시장이 출렁이겠네요. 야 이거 이제 출구 나가네? 생각보다 빨리 나가겠는데 네. 이런 반응이 올 수. 그죠? 그런 반응.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제가 그래서 아까 매수 보는 거는 완전히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만 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보면은 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언급하면 안 돼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자, 금리 인상이 지금 6월에 FOMC에서 이제 앞당겨졌다고 점도표가 올라갔다고 중요하게 얘기는 하는 건 시장이 이제는 출구 전략을 나서기 때문이야라고 암시하기 때문이에요. 23년에 하든 24년에 하든 그때 가면 시장에 대한 금리 인상 반영은 크지 않아요. 오히려. 근데 지금 내년 23년도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어. 두 차례나? 원래 당초 24년이었는데? 23년이었는데? 22년으로 당길 수 있어. 내년으로 당길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면은 시장이 야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출구 전략이 거진 확실시 되는구나. 안 그러면 내년 초에 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 말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분위기만 잡을 뿐이에요. 자, 그럼 더 이상 금리 인상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조만간 이제는 나오겠구나 이 가능성만 보는 거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한국 증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영향 무조건 받아요. 이거 코스피. 그래서 제가 포트 비중을 줄이라고 얘기를 한 것도 주식 관련해서 여기서 집중이 나오는 거예요. 테이퍼링을 어떻게 진행할지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나오죠. 테이퍼링은 어떻게.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지금 시장은. 출구 전략,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를 공식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 그게 더 집중 요소다. 이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겁먹지는 말자 이거예요.
이제 중기적으로 약조정만 주고서 재반등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 금리 인상에서 테이퍼링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연준이 경기 악영향을 줄 만큼 빠르게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면 이라는 멘트가 나와요. 자, 시장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연준이 돈을 푸는 거는 채권 매입을 통해서 푸는 겁니다. 그 채권 매입을 서서히 양을 줄여나가는 게 테이퍼링이에요. 근데 이거를 천천히 슬로우하게 서서히 줄여나가는 거를 시장에 공개를 해버리면 시장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진 않을 거야. 겁먹지 마, 이겁니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을 나갔을 때 채권에 대한 수요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채권 금리는 하락하게 되고 채권 금리는 상승하게 되죠. 그러면은 실질 금리가 조금 다소 상승 국면을 유지할 건데 시장이 엄청난 악조건을 부여하진 않아, 이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금리가 어떻게 보면 22년도 인상, 23년도 초반 인상 이렇게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금리 인상을 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어떤 돈에 대한 순환 구조에서 크게 메리츠를 가질 만한 상품이 없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 금리가 기조기 때문에 네. 아직 저금리를 1년 동안 당분간 한다는 유예 기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증시가 좀 탑다운이 많이 들어갈 때는 네. 첫 금리 인상하기 직전이 많이 들어가요. 과거 형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 대한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14,000 레벨링까지만 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4,000. 네. 네. 이게 엄청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진폭이 많이 떨어지는 거겠지만 상승률 대비한다면은 진짜 조정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차트로 넘어갈게요. 자, 차트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지금 나스닥 지수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자, 14,000 레벨링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직전에 이제 만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조정폭을 겪고 다시 재상승이 들어간다는 가정만 열어놓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출구 전략에 대한 공식화는요. 이 한 차례 모멘텀 조정밖에 불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다시 얘기 드릴게요. 물가는 오르고 있고 국채 금리는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오를 기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사실 기대하는 게 물가가 빨리 안정화되면은 시장에 조정이 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당장은 조정 분위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제 서프라이즈급 물가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오르는 이유는 실질 금리가 더 바닥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기출되는 건데 물가에 대한 상승은 오히려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한 어떤 가능성 시사겠지만은 지금 어제 물가가 어떻게 보면은 급등이 나오고 시장이 V자가 반등 나오는 데는 증시에 자금이 더 들어가게 되는 현상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 금리가 더 마이너스로 빠지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실 오늘 파월 증언이 있겠지만은 크게 기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크게 기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파월이 잭슨 홀을 앞두고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어떤 재료를 던질 가능성이 과연 높을까? 평상시 그의 행보를 보면은 자극적인 말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극적인 말을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상승분이 더 추가적으로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지금 레벨링이 너무 이제 15,000 레벨링 구간이요. 너무 고점 플레이예요. 이게 만약에 반등 구간이 가게 된다면은 다음 달 잭슨홀 회의 직전 일주일 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나 네. 아니면은 다음 달 초죠. 지금 한 2주 정도 남는데 다음 달 초에 있을 농업 지표가 비농업 고용 지수죠. 고용이 엄청난 회복값을 보인다면 그때부터 이제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역시나 비농업 고용 지수가 또 한 네. 번에 큰 중요성을 두고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실업급여죠. 우리나라도 하고 있듯이 실업급여를 하고 있듯이 미국도 네. 하고 있는데 네. 실업급여가 8월에 올 중단이 돼요. 올 중단이 미국 내에서. 8월에 전부 이제 미국 네. 전역에 중단이 되는 거죠. 주별로 이제 나눠서 이제 중단이 되는데 네. 8월에 거의 이제 8월에 통틀어서 다 중단이 돼요. 아, 그런 그러면은 영향이 크겠네요. 예, 8월 초에 있을 고용 지표가 네.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반영된 수치값이다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 8월에도 고용 회복이 80만 명, 90만 명 딱 들어가 버리면은 잭슨 회의 이전에 조금 선반영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때 고점에 중기적인 고점 포인트가 나오고 조정 네. 포인트가 한번 열리는 구간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양한 영역에서 다 같이 올라야지 이게 조금 신뢰도가 있는 발표겠죠? 네.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기 매수를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파월 멘트 보고 계속적으로 매수를 시도해야 될 것 같아요. 파월 멘트가 이상이 없는지 뭐 아무런 재료를 안 던졌다면은 네. 계속적인 매수 시도를 던져야 되는 타이밍이 맞아요. 매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위험성 체크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5,000 레벨링에 도달을 했네요. 15,000 스탁이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네요, 이제. 우리가 뭐 15,000 스탁. 15,000 스탁이요. 네, 15,000 스탁.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저희가 깊은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왜냐면 증시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자, 작년 8월에 이제 만 스탁을 달성을 다시 했을 때 네. 코로나 발생하고 자, 증시는 앞으로 15,000을 갈 거야라고 이때 언급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예, 모르죠. 음. 모르죠. 저도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를 페드에 대한 전략으로만 평가를 했었는데 네. 실질 금리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페드에 대한 전략으로 평가를 했었죠. 근데 지금 사실 작년 기조로 계속적으로 상승분 자체는 강한 자신감이 있었지만은 지금부터는 작년과 같은 어떤 엄청난 강세는 힘들어요. 앞으로 추구 전략에 대한 공식화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건 좀 힘들어요. 사실 지금 고점 분위기를 한번 포착할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 이 자리로 나와요. 어디로 나오냐면은 자, 요 자리죠. 예. 가려지네요. 제 15,300 구간으로 나옵니다. 15,300 구간. 여기까지는 반등이 좀 세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반등이. 지금 채널 폭이 그려지죠. 그죠? 그럼 상단 범위 도달값이 15,300 레벨링까지도 도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포하는 건데 15,300까지요. 네. 근데 얼마 안 돼요. 지금 다 올랐기 때문에. 지금 15,000인데 거의. 그죠? 우리가 뭐 12,000 때도 있었고 13,000 때도 있었지만은 네. 결국은 15,000 도달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분위기를 포착을 해봅시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이게 지금 레벨링이 좀 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포트 비중을 조금 줄여라라는 얘기를 저는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도. 시장은 항상 변화를 해요. 여러분들. 이 위험을 감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위험을 감지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사실 우리가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기회가 돌출이 돼요. 항상 기회가. 제가 오늘 제가 외부 일정이 있어서 주식을 하시는 분, 오래 하신 분을 만났는데 지금 포트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레벨링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시장이라는 거는 투자에 대한 기회가 항상 찾아오더라. 마음이 급하면 안 된다라고 항상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수익을 다 보고 나오시는 분인데 네. 1년 동안 지금 비중이 굉장히 낮대요. 근데 마음이 급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식을 할 때도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 평가가 돼야 되지만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대한 사이클 이해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게 한국 증시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미국 주식도 포함되나요? 다 포함되는 거죠. 아, 전체 왜냐하면 주식이 미국과 한국이 포트폴리오라. 경기 회복세가 맞물리는 건 똑같기 때문에 네. 같은 현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뭐 그렇네요. 내년 이제 말에 이제 코로나가 좀 종식될 거라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있는데 네. 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알고 위험도를 제대로 측정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 이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나스닥을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파월이 이번에 멘트 넘어갔을 시 추가적인 상승은 있지만은 8월부터 넘어가더라도 8월부터는 조금 이제는 조정장을 준비를 해야 될 거다라고 저는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휴가 시즌이잖아요. 8월 들어가면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 헤지 펀드사에서 휴가 직전에 물량을 다 처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량을. 네. 의도적으로 아니 이제 휴가 가야 되니까.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네, 휴가를 떠나기 네. 위해서. 참, 그래서 작년 8월에도 작년 8월도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시장이 조정 분위기가 나왔었는데 네. 한번 모색해 보자고요. 네, 8월에는 좀 위험 리스크가 있습니다. 시장의 악조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선제적으로 얘기 드리고 또 이런 상황에 은행주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마스터님. 은행주 네. 이제 현금 비중이 확보가 많이 늘어나면 은행주 관련해서 좋긴 하지만은 은행주 수익이 사실 이제 어떤 예치금이 많다고 해갖고 사실 드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아. 네, 산업군에 대한 형태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네. 산업군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되면은 여기 서울경제TV에 좋은 주식 전문가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산업군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하고 있다면은 자기가 어떤 사이클로 이제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지 이 다음 사업에 대한 투자처는 뭐를 찾아야 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무튼 저는 오늘 거시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오늘 만약 파월이 무난하게 넘긴다면은 증시는 더 추가 상승할 거고 그거는 15,000 상단 구간 300레벨링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8월에 어떤 비농업 고용 지수랑 좀 겹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8월에 대한 증시 현상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네, 8월 아직까지는 상승 부분이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단기적으로 내릴 것 같습니다. 이해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실질금리 관련해서 내용 정리했죠.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실질금리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